서울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 여야가 마주보고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의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정치권 현안 얘기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네, 설 잘 쓰셨어요? 네, 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 주말에 대구에서 만약 지금 DJ였다면이라는 제목으로 대구시당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특강을 하셨던데 뭐 서문시장도 방문하시고 분위기가 어땠나요? 약 2주 전에 광주 갔다가 네. 지난주에 민주당 대구시당 네. 강민규 위원장 초청으로 대구에 가서 네. 강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석 좌석이 꽉 찼고 특히 이례적인 것은 네. 강연비를 받았더라고요. 강연비 특강을 불렀으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강연비가 아니라 네. 그 입장료를 받았어요. 아, 특강 듣는 네, 입장이요. 특강 정치 강사를 받았는데 거기도 뭐 시민들이 많이 왔다고 대구시당 네. 민주당 집회에서 이렇게 성공한 적 없다. 그래서 1시간 동안 하고 1시간 동안 질의응답을 했어요. 네. 제가 김건희 여사가 다녀간 서문시장. 대구 서문시장을 한번 가보자.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왜요? 거기를 민주당 인사들이 한 번도 안 가봤대요. 아, 문재인 대통령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가면은 가서 당하면 어쩔 거냐? 무슨 당하냐? 왜 당하냐? 해가지고 갔더니 네. 이 상가 네. 번영 회장, 황순석 회장 등 간부들이 환영해주고 네. 상인들이 제가 가니까 네. 뭐 TV 탤런트 취급이에요. 사진 찍자, 네. 뭐 잘생겼다, 젊다. 거의 뭐 연예인급 환영을 받고 오신 건가요? 제가 이제 방송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네. 왜 대구가 민주당을 싫어하느냐? 진짜 환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차장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하면서 저하고 홍준표 시장하고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제가 홍준표 시장하고 네. 서울에서 이재호 전 장관하고 셋이 밥 먹기로 했으니까 네. 거기다 꼭 부탁하겠다. 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에서 이 몰표를 받았으면은 네. 이 주차장 하나 해줘라 하는 얘기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꼭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안 하고 국민의힘 관계자한테 했는데도 안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렇게 별로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네. 소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오히려 그 시장 상인들이 네. 김건희 여사가 방문했을 때보다도 훨씬 열기 있고 환영을 세게 한다 이런 표현도 하시더라고요. 그건 좀 의외네요. 김건희 여사는 뭐 경호원도 많이 가고 네. 동원한 사람들이 많지만은 저야 뭐 홍준표 시장이랑 이재호 상임고문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뭐 안건이 있어서 만나시는 거는 아니고 그냥 아니요. 제가 황준표 시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어요. 네. 대구 심장부에 홍 시장 너 잡으러 왔다 했더니 형님 반갑다고 네. 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정치가 싸우면서 일하고 싸우면서 소통하고 네. 이런 정치가 있었어요. 지금 윤석열 정부 와서 정치가 실종돼 버린 거지. 주소를 원장님 여의도로 옮기셔서 서울에서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는데 나오시는 건가요? 주소지 여의도로 옮긴 게 영등포로 옮긴 게 2년 반 됐어요. 박지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 이렇게 웃고 말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거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얘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서울중앙지검 출석해서 한 12시간 반 정도 미래 신도시랑 대장동 개발 관련해서 배임, 그다음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등 조사를 받았는데 33쪽짜리 진술서 제출하고 모든 질문에 진술서로 가름한다. 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글쎄요. 먼저 이 광주방송 KBC가 특정 보도를 했던데요. 봉지욱 뉴스타파 네. 기자를 인터뷰해가지고 네. 저도 그걸 2번 봤습니다. 그리고 풀 텍스트도 또 읽어보고 네. 이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입수한 녹음 네. 녹취록 1325쪽에 의거하면은 부동산 전문가는 정영학 회계사 한 분이라는 거예요. 네. 이분이 대장동 처음부터 끝까지
10년간 네. 녹음이 돼 있고 그 녹취록에 의하면은 이재명 네. 대표가 관계된 게 없어요. 음. 그런데 어디에서 이렇게 느닷없이 나왔는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다시 이번에는 위례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조사를 했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 진술서로 네. 대신하고 조사를 받은 것은 잘했다. 검찰이 뭐가 있으면 해라 이거죠. 있는 죄를 내놔봐라. 유죄의 입증은 검찰 아니냐 네.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녹취록에 관련 진술이 없다고 해서 관련 사실이 없는 건 아니다. 뭐 이런. 그럼 어디 있어요? 사실을 지금 녹취록에 없는데 그러니까 가령 유동규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럼 검찰이 내놓아야죠. 못 내놓잖아요. 지금 몇 년간을. 윤석열 정부 네. 출범해서 8개월간도 못 내놓잖아요. 녹취록이 없으니까 없는 게 아니다. 내놔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검찰이 뭐 영장을 청구를 할까요? 하면은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네. 쭉 얘기해 왔습니다만은 국회의원의 운명을 네. 국민의 대표 아니에요? 특히 원내 의석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 대표를 그렇게 검찰의 논리로 신상 구속을 하는 것은 헌법 적시에도 어긋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국회에서는 부결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이제 가령 이재명 대표가 진짜로 뭐 무죄고 죄가 없고 탄압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럼 영장 청구하라고 해서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시키고 법원에 가갖고 구속 적부심서 뭐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기각을 시켜버리면은 상황이 그냥 완전 종료가 되는 거 아닌가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가령 뭐 도주 우려 증거인멸 없다 뭐 저 그렇게 기각을 시키더라도 무슨 방탄국회 사법 리스크 이런 논란은 쑥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약간 일종의 전공법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누가 믿어요? 누가 믿는다는 몇 거죠? 년간 검찰에서 입증도 못하고 음. 그래도 자꾸 검찰에서는 혐의가 있다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네. 누가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못 믿을수록 혐의가 없을수록 법원에 가서 하면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검찰이 얼마나 많이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만들어냈냐고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하자 이거죠. 아 검찰이 네. 그렇게 유죄 입증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네.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럼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운다 하면은 법원도 거기에 같이 뭐 손발을 맞춘다는 건데 그러면은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을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사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존중하고 네. 존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법부 얘기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법부는 존중한다 이거죠. 만약에 그렇게 검찰이 네. 자신을 한다고 하면은 불구속 기소해서 법정을 통해서 재판장이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 영장 청구하는데 국회가 같이 뭐 맞장구를 쳐줄 필요는 없다 뭐 그런. 나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제가 과거에도 국민의힘 전신, 국민의힘 의원들을 네. 두 분이 제가 원내대표 할 때 체포동의안 와서 이건 아니다. 네. 어떻게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의 운명을 검찰이 좌지우지 않느냐. 네. 헌법 정신대로 불구속 기소해서 사법부가 판단해라. 네. 해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는 그 소신에 변함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나를 바짝 세우면서 일종의 맞불 공세를 하고 있는데 뭐 정청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사건 번호 133호 김건희 수사는 안 합니까? 뭐 이렇게 페이스북에 적었고 그다음에 김의겸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말고 우리기술이라는 회사 주가 조작에도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 장모가 가담했다는 의혹을 새롭게 제기를 했는데 검찰이 선택적으로 공권력을 적용해가지고 네. 김건희 여사는 법정에서 진술된 내용, 네. 검사가 발표한 내용도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왜 이재명만 하느냐, 네. 김건희도 해라.
당연히 공격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됐든 거기도 네. 새로운 사실이 법정 진술로 나왔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했다고 하면은 밝히면 되는 거예요. 네. 검찰이 조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얘기만 나오면은 대통령실에서 고발하겠다 네. 하고 협박 공갈해 버리니까 어떻게 말하겠어요? 무서워서. 김의겸 의원은 별로 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 김의겸 의원은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 모양이죠. 배짱이 고발한다고 있고. 하니까는 저는 쫄았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김의겸 의원한테 제1야당 대변인인 게 한국 정치의 불가사의다 뭐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그러던데 김의겸 의원은 고발해라 그러면은 뭐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 가려야 될 거 아니냐 특검 가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저도 정진석 위원장하고 네. 가까운 사이인데 정진석 위원장이 네. 나무당 대변인 걱정하지 말고 자기 당 네. 전당대회가 민주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대통령님 네.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총기 난사하지 말고 저희들한테 맡겨주십시오. 이 말을 하는 것이 더 순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총기 난사요? 무차별 쏴버리잖아요. 이준석, 네. 유승민, 나경원. 그게 총기 난사지 뭐예요. 어떻게 그런 대통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해가지고 하고 네. 지금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도 네.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데려다가 한남동에서 네. 관저에서 대통령도 데려다가 관저에서 식사 정치한다는데 네. 나 그 동네 전당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네 분이 특정한 후보를 즉 윤심을 반영한 당 대표를 만들어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김건희 여사가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 관저로 불러서 뭐 짜장면도 드시고 그랬다는데 그거를 일종의 그 국민의힘 전대 관련한 뭐 플레이로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은? 오비락이죠. 이하 부정관이에요.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네. 자, 왜 전당대회 앞두고 네. 야당과 소통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8개월간 하지 않고 자기 식구들 불러서 얘기하는 것은 곧 저는 대통령 네 분이 네. 윤심을 반영한 당 대표를 선출해라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하면 유언의 압력이고 네.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언의 선거운동이고 개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 미혼모 한부모 가족 이런 소외 계층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랑 옛날 뭐 연애 시절 얘기 뭐 본인이 아니면 뭐 누가 구제 줬겠냐 뭐 이런 종류의 소소한 얘기들을 했다고 하던데 그래도 뭔가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말씀인가요? 식사 내내 네. 다른 얘기도 했겠죠. 그거는 지금 현재 국민들은 난방비가 배 이상 올라가지고 네. 아우성이고 경제가 이 어려운데 국민의힘 여당 의원들하고 네. 짜장면만 잡석됐어요. 마지막으로 나왔겠죠. 뭐 칠리 새우도 드시고 뭐 그랬다고 그러니까 하는데, 예. 그러면서 그러한 러브 스토리 예. 자기하고 대통령하고 연애했다는 얘기는 할 땐가 설사 그 말씀이 나왔다 하더라도 네. 그러한 것을 발표할 땐가 그래도 여당 의원들과 영부인이 만났으면은 지금 현재 난방비는 경제는 서민은 젊은 학생들은 네. 이런 얘기를 좀 염려를 해야지 그런 뭐 얘기를 했다가 하니까 그 말 하다가 뭐 당 대표도 좀 잘해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네. 국내임 근데 전대 나경원 전 의원은 왜 진짜로 그만뒀을까요? 아니 그렇게 압력받고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퇴하니까 네. 오히려 나경원의 진가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럼 김기현 의원도 안철수 의원도 서로 로브콜 하는데 네. 누가 될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측하시기에? 그래도 저렇게 대통령 네 분이 네. 열심히 선거운동 해주는데 김기현 의원이 될 것
되겠죠 뭐.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시간상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